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뉴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모티콘에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네요. 어쩌다가 슬픔이 캐릭터를 가져가시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밝게 웃어주시면 따보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나한테 웃으라고. 벌써 웃기 시작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웃은 적도 많고 아니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왜. 자, 얼른 첫 번째 뉴스 켜서 들어가 볼까요? 김현태 국회 단전 지시 받아. 네, 오늘 6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 단장인데요. 네,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 들어갈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이 150명의 의미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종의 작심 고백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을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은 그때와는 조금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한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예.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단전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한 건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본인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 건물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데 사실 이것과는 좀 다른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오늘 김현태 단장의 진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좀 입증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입증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150명을 막아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거를 막아라라는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뉘앙스가 막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겠니? 이렇게 했다. 뭐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어쨌든 취지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하는 걸 막아라라는 거를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12시 50분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10월 4일에. 그러니까는 그 의결 거의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전기를 끊어가지고 이걸 막아라. 전기를 끊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전기를 끊어갖고 끌어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전기를 끊어라까지 간 거여서 이거는 이제 의도가 매우 명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언인데 윤석열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제 이 김현태 단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얘기를 할 때 150명을 이제 막아라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는 안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게 150명 막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를 150명 막습니까? 그렇죠. 뭐 네. 150명 뭐 다른 걸 뭘 막아요 그러면? 예? 뭘 무슨 150명을 막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있죠. 예. 거기가 국회인데.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금 가서 이제 계속 헤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열어 뭐 유튜버랑 같이 탔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좀 웃긴 거잖아요. 네.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작전 지시와 공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분이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그 원래는 이 도면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 숙지한 상황에서 취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점령할지 이런 거를 예행 연습을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과정도 하나도 왜냐면 갑자기 해야 되니까 예. 긴급하게 갑자기 해야 되니까는 그냥 국회로 가라고 그래갖고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티맵 켜고 그렇죠. 다른 문으로 갔다. 정문이 아니라. 그래서 티맵에 그걸 캡처해가지고 그 메모장에 이 휴대폰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림 그리면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갔는데 이미 갔을 때는 가다가 뭐 이게 잘 안 가지고 막 이 뭐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가자마자 내리자마자 딱 감이 온 거잖아요. 이거는 임무 수행이 안 된다. 안 돼가지고 전화해서 여기 안 되는데요. 이거는 작전이 수행이 안 되는데요. 지금 근데 계속 하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는 갔는데 이미 뭐 보좌관들 뭐 국회의원들 뭐 유튜브 막 이러고 엉망진창이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작전 지시하는 게 이게 안 되는데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시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시키는데 아니 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지만 계속 시키면서 그 단전이라도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게 사람들 다 있는데 다 같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단전시키는 거 찾아볼게요. 옆에 눈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찾아볼게요. 그러면 총 들고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러고 올라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근데 윤석열 측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냐?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최종 입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고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야기 두 번째 준비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오늘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도 관련된 키워드니까 얼른 이어하면서 또 말씀 나눠보시죠. 곽종근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 네,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이죠. 네, 오늘 심판정에 나와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 당시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건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궤변을 이어갔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회유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이 논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 화요일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의지대로 말씀드린 거다.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금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왜 탄핵 공작을 벌인다고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무슨 이유로 그분들이 왜 탄핵 공작을 왜 벌입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이제 자기 편을 드는 군인들은 뒤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어떤 당근을 쥐어주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먹힐 상황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안 먹히니까 이제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이제 흔드는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홍장원 1차장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이제 메신저의 신뢰성 자체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홍장원 씨는 과거에 그 공작 자금을 꿀꺽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뭐 그거 유튜브 통해가지고 막 유포하고 그런 사람을 쓴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 반론을 직접적으로 한 거죠 홍장원 씨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아까 뭐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공작이라고 대놓고 홍장원의 공작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평소에 말이야 그 야당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홍장원 씨가 반론을 했죠. 정보에 간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쌓아가는 게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측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으로 따졌을 때 모든 진술과 증거가 다 일치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어제 나와가지고 그저께입니까? 예, 나와가지고 그제. 예. 그저께 나와가지고 나는 잘 생각이 안 나요. 탄핵 심판정에서 나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검찰 가서는 다 분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이미 검찰 기록이 넘어와 있는데 검찰 기록을 보면은 당신은 검찰 가서는 다 불었는데 왜 탄핵 심판정 와가지고는 왜 모른다고 합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당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느냐? 그 변호사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변호사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얘기한 게 탄핵 심판정에서 나는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한 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관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 유튜브에서 이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전을 펼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는 그 윤석열 측의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게 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단장을 맡고 이 국민 변호인들이 막 모이는 가입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근데 국민 변호인단이면 적어도 그러면 변호사 자격들이 있는 거냐? 변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겠어요? 국민 변호인단들의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국민 변호인단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몇 명입니까? 지금 8만 명 됐어요? 어제 6만 명이었습니다. 야. 네, 2만 명이 더 가입했는데 8만 명이네. 8만 명. 8만 명이 변호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막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이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이고 그 밑에 집행위원장이 있고 지역별로 지부가 있고 이 뭐 G.O.D 팬클럽입니까? G.O.D 죄송합니다. 팬클럽 사과 감사합니다. 예? G.O.D 팬클럽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왕년에 뭐 팬클럽 활동 같은 거 안 했어요? 아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래도 G.O.D 팬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했거든요. 왕년에 그 이야기 안 되고 예, 빨리. 조직력이 굉장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간에 아니 그러면 그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이에요? 그럼 변호하는 조직입니까? 아니죠. 여론전하는 조직이잖아요. 이 팀 윤석열은 여론전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저런 식의 태도와 저런 식의 발언도 여론전에 계속해서 땔감을 집어넣는 그러한 행위 이상의 지금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궤변들을 일일이 팩트 체크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좀 보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내란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세 번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검찰 수뇌부와 비화폰 통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노상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기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을 했던 비화폰을 사용해서 이진동 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씨는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또 내란을 모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앞서 국회에서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이제 비상계엄 전날 김성훈 차장이 노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 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을 사용을 한 건데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씨에게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직 사의와 함께 자신의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을 하면서도 이 노상원 비화폰은 반납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고 경호처에 최종 반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경호처가 여전히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반려를 한 바 있죠. 이를 두고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동 대검차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한 통화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이게 통화를 한 게 노상원 전 사령관의 비화폰이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인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사안 그러니까 내란 수사랑 이 경호처 차장 수사를 연계짓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통화한 거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누구가 전화를 먼저 한 겁니까? 그럼 김용현 씨가 전화를 먼저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김용현 폰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보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김용현 폰은 맞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비화폰은 이렇게 된 거죠. 애초에 그 이제 충성심 높은 장군들한테 비화폰이 나갑니다. 그 얘기죠 지금. 비화폰이 그래가지고 나갈 때 옆에다가 이제 비화폰 불출대장에다가 옆에다 썼죠. 예. 비화폰 그래가지고 특전사 준 거죠. 예. 그냥 뭐 수방사 주고 방첩사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라고 써놨는데 이 얘가 뭐냐 뭐 얘는 뭐냐에 대해서 추정컨대 예비역한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예비역이라면 여기서 이 비화폰을 줄 만한 예비역이라는 것은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아니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노상원을 줍니다. 사실 나머지는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증인이니까. 그렇죠. 예. 특전사고 뭐 하여튼 특수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줄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는데 예비역은 뭐냐 그런 거죠. 예비역을 줬는데 이 예비역 노상원 씨가 계엄 이제 그 계엄 날 당일인가요? 뭐 다음 날인가 이 끝난 날인가에 이 폰을 반납을 합니다. 기기 문제로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에다가 관리하는 데는 경호처죠.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그때 반납을 받았으면 이게 끝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노상원이 뭐가 구린 데가 있으니 반납을 했네. 끝나야 되잖아요. 또 줍니다. 반납에 또 줘요. 또 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이 12월 7일인가에 노상원이 다시 반납을 합니다. 예. 노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시 반납을 해요. 이제 사태가 끝났으니까. 다시 반납을 했는데 이 반납을 받은 것은 경호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를 반납을 받아서 김용현을 줬든지 어쨌든 이 노상원 폰이 지금 김용현한테 간 거죠. 그리고 김용현한테 간 상황에서 김용현이 이 폰으로 지금 대검차장하고 통화를 했다. 이 스토리잖아요 지금. 그럼 이 폰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근데 요 얘기를 지금 이제 당시에 경호차장인 김성훈 씨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 노상원한테 폰을 준 게 아니고 김용현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폰 이력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폰 세탁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이 폰의 이력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가 예비역한테 준 게 아니고 예비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탁을 하거든요. 이제 웃기죠. 나머지는 이렇게 쓴 거는 특전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쓴 거는 수방사인데 이렇게 쓴 건 그건 예비용이다. 이게 웃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군이라고 쓰든가 그러면 군용, 예비용 뭐 이렇게 쓰든가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김용현 씨가 이 통화를 대검차장이랑 할 때 본인도 비화폰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거는 뭐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남의 걸로 지금 한 거잖아요.
남의 거 폰이 세탁된 폰으로 남의 걸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인 것이고 이때 보면은 김영현 씨가 이 검찰이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가지고 체포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가지고 체포가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본인이 제가 자진 출석할게요. 그 협상하는 그 구도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 협상하는데 꼭 남의 비아폰으로 이거를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의심은 그러면 이게 검찰하고 김용현 씨하고 서로 나중에 뭐 책 잡히면 안 되는,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얘기를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이렇게 뭘 감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게. 김용현과 검찰 사이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커넥션이라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그런 정도의 상당히 내밀한 얘기를 뭘 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누가 먼저 전화 걸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고 만약에 검찰에서 먼저 전화 걸었으면 그거는 그러면은 노상원 비아폰의 번호를 알았다는 건데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김용현 쪽에서 전화 걸었으면은 김용현이 굉장히 내밀한 뭔가 중요한 뭔가 딜을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건데 예. 그게 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 그게 반영됐느냐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누가 수사해야 됩니까? 이거는 검찰을 한번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네, 경호처가 지금 맡고 있는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좀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해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리형태님이 해설대장 김민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저 이제 이 사태 이후에 대장들은 좋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뭐. 얼른 네 번째 뉴스 끼워서 또 가보죠. 네, 대왕고래 1차 시추 석유 없었다. 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네, 산자부가 오늘 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시추 작업 과정 중 일부 가스가 징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은 이 규모가 작아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추만에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건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일에 이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산자부에서도 이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네, 해설대장이 싫다고 하시니까요. 해설 원수라고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괜찮으신가요? 원수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고 이제 북한에 있는 체계. 네, 뭐 마음에 안 드신다라는 네.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은하영웅 전설에 있어요 원수. 은하영웅 전설에. 자, 얼른 석유 이야기 해보시죠. 이 브리핑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럴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윤석열이 막 발표하고 이럴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대왕고래도 뭡니까 이름이 아무튼 간에 이거를 파가지고 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시점에 대통령이 그렇게 야 이게 시가로 얼마나 된다 시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해산물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경제성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를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몇 배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장관이 막 그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발표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요. 애초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정도 건은 그때 윤석열이 발표한 건은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이것을 앞으로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시추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이거를 발표한 거였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시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를 오늘 결정할 겁니다. 이걸 발표했는데 그 결정을 할 겁니다라는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이 그냥 결재하는 걸로 끝내면 되는 것이고 사실 만약에 발표를 정말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하고 싶었으면은 오늘 이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이 결과가 경제성이 있다로 나왔으면은 그러면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석유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예, 누가 하자고 그랬냐? 네, 어떤 의도로 하자고 그랬냐? 네, 밝힐 게 꽤 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그 시점에 하는 계획이었냐? 더 앞에 하는 거였냐? 뭐 선거 전에 하는 거였냐 혹시 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런 얘기다. 이 결과만이 아니라 이 전후 맥락들을 좀 수사나 혹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지적을 그리고 해주셨습니다. 액트지오는 그 누구죠? 그 박사님 이름이 아브레우 박사. 네, 우리 아브레오 박사님은 왜 그랬느냐. 그리고 아브레오 박사님하고 친한 분들 있잖아요. 석유공사에 쭉 그 당시에 이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다 그 같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브레오 박사님의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을 그때 언론이 시사인도 있고 뭐 경향신문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알아내갖고 보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댓글에는 주가 조작도 의심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5번째 뉴스는 짧게 브리핑만 하고 갈까요? 네,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5년. 네, 오늘 항소심 선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 금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이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하실 이건- 말씀 그럼 간단하게 시간 25분이어서 네, 이거는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 받은 것이 거의 유죄로 확정이 되고 있는 거고 김용 전 부원장이 그러면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거냐?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돈 쓸 거야라고 주장해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김용은 요렇게만 받아도 김용은 유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유무죄 뭐 이런 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항상 요게 관심 갖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그러면 실제 김용이 요거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에 쓴 게 맞냐? 아니면 자기가 그냥 꿀꺽한 거냐? 자기 돈으로 쓴 거냐? 또 대선 후보 경선에 썼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알게 쓴 거냐 모르게 쓴 거냐 이런 등등의 쟁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선이 정상궤도로 치러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니 뭐니 이런 게 없고 정상궤도로 치러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면 아마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쟁점을 남긴 상태로 아마 대선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윤석열이라는 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 이거는 지금 이 조기 대선에 치를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변수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집에 가기 싫은 민하라고 댓글을 집에 달아주셨습니다. 가고 싶은데, 네, 집에 가고 싶은데 뭐. 네, 하지만 해설이 꼭 필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무려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자, 2월 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진우 기자,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